남구 PC방 절도범이 지난달 중구에서도 절도 행각을 벌였다 경찰에 붙잡혔지만 그대로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 추진하기로 한 SOC 사업들이 국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차질이 우려됩니다. 경부선의 중심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KTX 울산역이 동남권의 교통허브로 조성됩니다. 그제 새벽 울주군 청량운동장 인근 도로에 주차해둔 덤프트럭 11대가 무더기로 파손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용의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월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밤사이 울산 지방에는 19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오늘 오전까지 내린 뒤 그치겠고 오후에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6도를 기록했으며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얼마 전 PC방 절도범의 행적을 신고받고도 경찰이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아 눈앞에서 범인을 놓쳤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절도범이 다른 PC방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훔쳤다 경찰에 붙잡혔는데 그대로 풀려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규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2일 새벽 시간 중구의 한 PC방. 한 20대 종업원이 금고에서 돈을 꺼내 세보더니 80만 원을 챙겨 그대로 달아납니다. 지난 5일 새벽 발생한 남구 PC방 절도 사건의 용의자 20살 이모 씨로 범행 수법도 똑같습니다. 취재 결과 이 씨는 범행 15일 만인 지난달 17일 경찰에 자수했고 간단한 조사만 받은 뒤 그대로 풀려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영장 측에도 그렇고 소속 수사했다니까. 여기에다 경찰은 조사를 받은 지 20일이 넘도록 사건 처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록 만지고 있을 시간이 없어가 계속 그래 있다가 그래 내가 기록이 있다가 올라가는데 또 살해사건 요거 아니면 좀 빠르게 좀 했을 텐데. 이렇다 보니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던 이 씨가 조사를 받은 지 10여일 만에 남구의 다른 PC방에서 또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겁니다. 피해를 입은 PC방 측은 경찰의 안일한 태도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또 다시 얘가 다른 데 가서 또 똑같은 범행을 저지를 수 있지 않느냐. 부탁을 했는데도 자수했다는 이유로 그냥 내보내시더라고요. 처벌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용의자의 예상 경로까지 파악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데 이어 범인을 잡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풀어준 경찰의 소극적인 사건 처리가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울산시가 내년에 정부 지원을 받아 시행하기로 한 사업 중 상당 부분은 도로 개설과 같은 SOC 사업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복지 예산 증가에 대비해 SOC 예산을 축소한다는 방침이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의 물류 수송에 꼭 필요한 오토밸리로 209. 울산시는 내년에 공사비 225억 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103억 원만 반영했습니다. 다행히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188억 원까지 올랐지만 여전히 37억 원이 모자랍니다. 100억 원을 신청한 옥동농소간 도로는 36억 원만 반영됐고 용현에서 청량 IC를 잇는 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 등도 정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복지 예산 확대에 대비해 SOC 예산을 줄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긴축 기조 속에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은 이 사업의 타당성과 논리를 충분히 개발하고 또 우리 지역 정치권과 힘을 합해서 최대한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대형 SOC 사업들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그린 전기 자동차 차량 부품 개발과 연구 기반 구축 사업은 230억 원을 신청했지만 절반가량인 125억 5천만 원만 반영된 상태입니다. 울산의 새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자유무역 지역 조성 사업도 341억 원을 신청했지만 155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이대로라면 울산 SOC 사업의 무더기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의 국비 확보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KTX 울산역이 개통된 지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동남권의 교통허브로 거듭나게 될 전망입니다. 울산시가 KTX 울산역을 사통팔달의 교통요지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0년 11월 KTX 울산역 개통 당시 예상 승객은 하루 8,500명. 개통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하루 평균 12,000명이 이용하는 KTX 핵심역으로 성장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저희들이 440만에 450만 명을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욕심에는 올해 연말까지
500만 명이 돌파돼서 더 발전되는 울전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KTX 울산역 이용객 수가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자 울산시가 KTX 울산역을 동남권 교통허브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먼저 KTX 울산 역사를 증축하고 고속도로 직접 연결 인터체인지를 건설하며 더카 KTX 울산역 삼낭진 노선의 일반 철도와 신복 로터리 KTX 울산역 양산 북정 노선의 광역철도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 이 같은 교통시설 확충에 3조 원에 가까운 사업비가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의 정치권하고 협조해서 대선 공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되고 그리고 중앙부처 계획에 반영시켜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야만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KTX 울산역 주변의 교통 여건이 확충되면 울산과 양산, 밀양 주민들의 편의는 물론 국가 산업 물동량의 흐름도 원활해지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KTX 울산역과 역세권은 머지않아 동남권의 핵심적인 교통 요충지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가을을 맞아 중구와 남구, 북구가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축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한 주간의 일정을 윤지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북구 문예회관에서 열리는 무룡예술제에는 김장훈과 함께하는 행복음악회와 마술사 최연우의 상상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오는 27일까지 펼쳐집니다. 문화로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남구 문화주간은 신화예술인촌을 주무대로 지붕 없는 미술관 전시회와 백일장 등이 열려 신화마을을 재조명하게 됩니다. 중구 문화거리 축제는 울산의 중심인 중앙동 일원에서 마두희와 화전놀이, 밴드 공연과 한복 패션쇼 등 다양한 볼거리로 주민들을 축제장으로 초대할 예정입니다. 가을을 맞아 시립예술단의 공연도 이어집니다. 김홍재 지휘자가 이끄는 울산시향은 첼리스트 백나영과 협연으로 드보로작의 첼로 협주곡 나단조와 홀스트의 행성을 연주하며 청소년 교향악단은 가을의 칸타빌레라는 주제로 별도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을 3주가량 앞두고 추석맞이 종합대책이 본격 추진됩니다. 울산시와 5개 구구는 오늘부터 추석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가격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과 한우 소비 촉진 행사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5일 노인의 날을 앞두고 노인 일자리 경진대회가 중구 동천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울산시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가 마련한 이번 대회에는 지역의 노인 4천여 명이 참가해 일자리 체험마당과 일하는 노인 사진전 등이 열립니다. UBC 뉴스 윤종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오는 20일 서울 삼성동 현대아톨에서 소나타 더브릴리언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퀴즈데이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이번 행사는 국민육아 멘토 오은영 박사가 아이와의 소통을 주제로 특강 등을 펼치며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현대차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 가능합니다. 부산은행이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총 25억 원을 특별 출연합니다. 부산은행은 우선 신용보증과 기술보증에 15억 원의 보증료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 특히 우수기술력 보유업체를 위해 기보에는 10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달 28일부터 상임이사 등 고위 경영진에 대한 사내외 공모를 진행했으나 원자력 운원과 건설 2개 직위의 적임자가 없어 재공모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김균섭 한수원 사장은 경영혁신과 대국민 신뢰 회복을 주도할 핵심 간부들을 영입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보다 역량 있고 균형적인 시각을 갖춘 내외부 인사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상공회의소는 행정규제개혁 다듬이 활동을 통해 상반기에 41건의 기업 애로사항을 발굴해 공단 도로정비 등 21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현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일교차가 커지면서 비염으로 고생하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자칫 환절기 감기로 오해하기 쉽지만 2주 이상 증상이 지속되면 비염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건강백세 성경희 캐스터입니다. 직장인 김현정 씨는 최근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환절기가 돼서 재채기도 나고 콧물도 좀 나고 기침도 많이 나서 그래서 한번 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감기가 아닌 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비염은 콧물과 재채기, 코막힘 같은 증상을 동반한 염증성 질환으로 온도와 습도에 민감해 요즘 같은 환절기에 증상이 더 악화됩니다. 하지만 감기로만 생각하고 병을 키우는 환자들이 많은데요. 재채기가 제일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감기는 재채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알레르기 비염은 재채기를 상당히 심하게 하는 게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비염을 방치해 만성비염까지 가면 치료가 더 어려워지고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증상이 나타나면 비염 약만 먹지 말고 곧바로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면역이 떨어지는 생활 습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신적인 과로라든지 육체적인 피로를 피해야 되고 그러한 증상이 있을 때는 이렇게 잠시 쉬어주는 거. 술, 담배, 커피 등은 비강 점막을 붓게 만들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실내 습도와 온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건강백세 성경입니다. 울산시의회 제148회 임시회가 내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간의 의사 일정에 들어갑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인권보장 조례안 등 조례안 14건에 대해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시의회는 또 택시요금 인상과 울주군 신청사 이전과 관련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제 새벽 울주군 청량운동장 인근 도로에 주차해둔 덤프트럭 11대가 무더기로 파손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용의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서 블랙박스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으며 이 일대 방범용 CCTV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일단 화물연대의 소행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누군가가 앙심을 품고 둔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차주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울산해양항만청은 여름 겨울 방학에만 운영하던 등대 개방 프로그램을 연중 주말 휴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항만청은 개방 요구가 계속 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며 장애인 시설이나 양로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참여 기회를 먼저 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지역에서 개방 운영되고 있는 등대는 한반도에서 새해 첫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간절곶 등대와 동구 울기 등대 등 두 곳입니다. 본격적인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영남알프스 일원에서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억새와 함께하는 다양한 축제들이 잇따라 열립니다. 오는 16일 영남알프스 억새대축제를 비롯해 다음 달에는 패러글라이딩 대회와 국악연주 그리고 전통 춤 공연으로 이어지는 울주 오디세이 행사가 열립니다. 특히 다음 달 21일에는 500명이 참가해 등억주차장에서 간헐제까지 트레킹을 하는 영남알프스 서포터즈 행사도 올해 처음 개최됩니다. 중구청은 현재 주간만 운영 중인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오늘부터 야간에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야생동물로 인한 야간 시간대 농작물 피해 증가와 경작물 소유주의 야간 포획 요청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중구는 지난 7월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성안동과 유곡동 그리고 다운동 지역에 6명으로 구성된 유해 야생동물 구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